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정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여론조사에서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가 45,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가 43으로 견제가 2%더 높게 나왔습니다. 1월 9일까지만 해도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 즉 정부가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가 49, 그리고 야당을 이렇게 많이 당선시켜야 된다가 37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여론이 급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둘째 주하고 2월 둘째 주 한 달 사이에 정부가 이렇게 잘하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가 6% 줄었고 또 야당을 밀어야 된다가 8%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민심이 지금 급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데요. 최근에 문재인 지지율이 41.1%, 즉 대선 지지율만큼 떨어진 것과 일치하는 맥락인데 문 정권은 우한폐렴에 잘 대처해서 정권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쇼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지금 중도층 다수가 정권에 등을 돌리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도층만 놓고 보면 지난달 조사에서는 여당 승리가 52, 야당 승리가 37이었는데 이번에 조사에서는 야당이 승리가 50, 여당 승리가 39로 급변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야당 승리 49, 여당 승리 18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이번 총선에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중도층과 무당층이 이제 이 정권에 대한 혐오가 이렇게 가속되고 있다. 무당층에서 야당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 3배가 높다. 그래서 이것은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유재수, 조국 비리 등에 의해서 누적된 실망이 터지고 있고 그리고 여권의 최근에 임미리 교수 건에서 보듯이 저 오만함에 대한 지금 리스크가 터져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한폐렴이 이 정권을 궁지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데 정권이 하는 형태를 보면 이것을 국민들을 대충 속여가지고 어떻게 넘어가 보려는데 국민들한테는 거짓말해도 통하지만은 폐렴 바이러스한테는 거짓말하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렴 바이러스가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지금 이런 공포가 일어나고 있어요. 경제가 아주 나쁜 속에서 우한폐렴 사태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국 경제를 지금 완전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요. 그때의 비자발적인 퇴직이 작년에 49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정리해고, 휴폐업, 임시직 종료 등으로요. 일하고 싶지만 퇴직한 사람이 요 근래 5년 만에 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면서 60대 이상 취업자는 1년 새에 50만 명이 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60대 이상의 어르신 는 취업 자리에 갔다고 그 사람들이 문정권이 우리한테 용돈 주네 찍어줘야 되겠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회사에서 떨려 나와서 이렇게 실업자가 되어버린 한참 일해야 될 40, 50대는 아마 이빨이 갈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에서 지금 취업 시장이 완전히 도매, 소매, 제조업 등이 다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늘어난 일자리라고는 유일하게 60대의 임시직이나 단순 노무 종사자뿐입니다. 자, 그래서 1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56만 8천 명이 증가해서 5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지만은 40대 취업자가 8만 4천 명이 감소하여 전 연령대의 유일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대 일자리가 제일 많이 줄어드는 게 자영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자영업자는 작년 1월에 자영업자보다 11만 9천 명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대 자영업 감소가 엄청나게 심각한데 이거는 또 어디에다 노는가 하면 전국 가구의 사업 소득이 88만 원으로 5%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궁극적으로 이 40대 자영업자들이 지금 대폭 감소하고 있고 또 자영업의 소득도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대가 한번 밖에서 떨어져 놓으면 그 사람들은 아마 일자리로 복귀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자영업 하다 망한 40대가 다시 자영업을 하는 것도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도 보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이겨야 된다가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59대 34인데요. 그런데 이런 40대의 정서도 앞으로 2월, 3월, 4월 한 두어 달 남은 총선 기간까지 가게 되면 아마 굉장히 악화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이 문바라면 정권이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위험할 수도 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문동의 최측근인 신동호 연설비서관이 작은 승리를 큰 승리로 착각한 자들에 의해 파국이 시작된다면서 여권에 지금 파장이 일고 있다는데요.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 찍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을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문파들이 지금 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이 짓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신동호가 위기를 느끼고 글을 올렸습니다. 파국을 걱정하며 시대에 맞춰 유연해져야 되는데 변화를 가져왔던 실패했던 오류가 증명되었던 상황이 바뀌었을 때 과감히 시대와 함께 사라져야 된다. 극단에서 항상 극단으로 가는 것 같다. 지금 문파들, 노파들의 형태들에 대해서 자성을 한 건데요. 솔직한 자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당에서 고발했다가 유감이라고 치하했는데 또 안철수 캠프에 있었다라고 불명확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깨문이 나서서 임미리 교수에 대해서요. 우리가 고발할게. 당에서 하지 말고 시민이 고발하면 되죠라고 하며 지금 선관위에 막 신고를 하는 극성 지지층의 글이 난무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대깨문들이 거의 좀비처럼 떼버려 가지고 저 딴에는 문 돕는다고 하는 짓거리가 큰 여권의 악재가 되고 있어요. 검찰에도 이 임미리 교수를 고발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가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했다고 동아일보에 알려왔다는데요.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명에서 20명에 이르는 이 변호사들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또 친노 매체 대표도 고발을 하겠다 이럽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은 부산에 가가지고 수사와 기소는 다 검사의 일이다. 그러면서 이 추미애와는 다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자, 추미애가 21일 날 금요일 날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놨는데 이러다가는 그야말로 크게 한번 붙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그냥 있지 않고 추미애 앞에서 할 말을 다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추정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들은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도 남겨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동훈이나 이원석 같은 고검 차장 검사는 검사장이기는 하지만은 지검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추미애는 전국 검사장 회의라고 하며 여기에 지검장급들만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반대 이야기할 만한 사람을 못 오게 한 다음에 자기가 결론을 내리고 반대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찬성한 걸로 하겠다고 회의를 끝낼 거다. 이런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생중계를 하거나
회의록을 만들어 갖고 공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이미 전국에 이 검사들 회의를 했는데 다시 회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공천하는 꼬라지 보면 조국 사태 때 비난의 앞장을 서고 결국 그 공수처에 기권을 한 금태섭이 지역구를 거기에 이제 출마하겠다라는 정봉주를 공천을 주지 않아 놓고 금태섭도 공천을 안 주려고 추가 공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하산으로 자기들 문발을 하나 앉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남양주 갑의 조응천이도 마지막에 조응천이는 이제 공천 받으려고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수 후보로 추천해 주지 않고 경선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라임 문제도 보면요. 라임이 팔았던 이 무역금융펀드가 전액 손실을 그걸 갖다가 이제 2018년에 일정한 시점을 정해서 그때 이후에 산 사람에게는 돌려주겠다. 그것도 이제 일단은 팔았던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나눠서 몇백억씩 해서 돌려줘라는 식으로 라임 문제를 적당히 지금 덮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정권이요. 최근에 이 라임 문제 등에서 보면 이 신한은행 등이 지금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기 혐의가 지금 보이는 무역금융펀드는 전액이 완전히 그냥 손실이 난 걸로 보이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금융 관련 기관들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지금 놔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라는 이 펀드 담보 대출 부분에는 투자자들이 계약 전에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이 라임의 손실을 2배로 키운 원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그야말로 적당히 지금 넘어가려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라임을 처리하는 정권의 방법을 보면 무언가가 지금 라임을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만 은행이나 정권회사 등이 좀 일단 물어주고 뭐 라임 자산 운용에서 넣을 돈이 있겠어요? 액수를 최소화해서 물어주고 나머지 조금씩 이렇게 애매하게 물린 사람들은 끌고 가는 방식을 택하고, 그렇다고 사모펀드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앞으로 이런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거나 또 라임 자산 운용을 확 뒤집어서 이들을 다 처벌하고 밝힌다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시끄럽게 터져나오고, 지금 라임 피해자들이 지금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데모하니까 그 사람들을 또 분열시켜서 어느 누구까지는 좀 배상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은행한테 그 배상을 떠넘기는 쪽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손실률이 투자자들한테 통보되는데 언제 받을지 조금 보상을 받을지는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이 총선 전에 터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 신라젠, 얼마 전에 뭐 저한테 신라젠의 주주 모임이라면서 보내왔길래 제가 집에 던졌습니다. 왜? 진짜 주주들, 참 주주들 모임이면요, 문헌상이나 신라젠을 옹호할 게 아니라 신라젠에서 벌어진 이런 문제들을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신라젠에 어떤 발생한 손실을 회복해 보려고. 그런다면 그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 제가 봤을 때 회복될 리가 없다. 그게 뭔 기술이 있어야 회복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깨진 걸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나타난 각종 정경유착이나 비리들을 잡아내어서 신라젠에서 돈을 벌은 사람들한테서 그걸 환수하도록 해야 될 건데, 그럴 생각은 하지 않고 신라젠이 진짜 올라갈 거라고 믿는다든지 아니면 앞잡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라젠 문제, 특히 우리들 병원 문제는 저거는 확실하게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윤 총장이 지금 문 정권의 약점을 여러 가지를 잡고 있다 보니까 문 정권이 윤 총장을 바로 자르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들고 있습니다.
자, 문 정권이요. 4월 총선에 지금 승리 전망이 별로 없고, 그리고 추미애가 검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부분이 대충돌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